포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모스버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모스버거 집이 있거든요. 큰 마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은근 분위기도 좋고, 오늘은 모스버거 가서 아점을 먹은 다음에 편의점에 좀 잠깐 들렸다가 다시 집에 가서 편집을 좀 하려고요. 제가 오늘 9시쯤에 일어났거든요. 제가 한창 알바하고 이럴 때 다음날이 출근이면 그 긴장감과 부담감 같은 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불면증 같은 것도 알바를 다니면서 오래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피곤한데 새벽까지 계속 잠이 안 오고, 일단 한 번 잠들면 막 오후까지 자버리고 생활 패턴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지 계속 이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못 바꾸고 있다가 어젯밤에 오늘은 꼭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아예 나가자라고 이제 딱 다짐을 해가지고 9시에 이것도 일찍 일어난 거예요. 제가 겨우 일어나서 모스버거를 먹으러 가는 중이랍니다. 저기 있는 이 모스버거 갈 거예요. 생각보다 금방 나왔네? 앞머리 어쩔 수 없어. 사실 오늘 제가 집에 가가지고 좀 하루 종일 편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갈 건데, 가는 길에 패밀리마트 좀 잠깐 들렸다 가려고요. 일본 편의점에는 왜 이제 스무디랑 프라페라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파는 음료처럼 먹는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저는 세븐이 제일 유명한 줄 알았는데 패밀리마트에서 파는 프라페가 진짜 맛있다고 그런 쇼츠를 제가 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패밀리마트에서 프라페를 사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편집을 좀 하려고요. 이 편의점의 프라페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저는 항상 편의점 오면은 빵부터 구경하거든요. 마카다미아 초콜릿도 또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건가 보다. 뭐 먹을까요? 커피 맛도 있고. 이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프라페 여기 있다. 이 프라페 버튼을 그냥 누르면 된대요. 오, 여기는 프라페 기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커피 머신에서 우유를 이렇게 따르면 끝이래요. 프라페 뚜껑, 전용 뚜껑, 프라페 전용 빨대, 이렇게. 짠. 초코 쿠키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先ほどお電話が来てお返しご連絡しました。でも私は9月16日から韓国に戻ります。なるほどね。どうやって登録しますか？大丈夫ですね。はいはい。はい。そしたら、私がクレジットカードを登録したら、最後の支払いは、クレジットカードでできますか？ああ、はーい。아니 집에 와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노트북을 딱 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핸드폰에 부재중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어저께 이제 가스랑 전기랑 수도를 해약 신청을 미리 해놨어요. 귀국까지는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았지만 그래도 좀 미리 해놓으려고. 원래 여러분 행정 처리하는 게 되게 번거롭고 은근 에너지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 근데 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다 일본어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진짜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막 팝하고도 열심히 돌리고 번역기 돌리고 막 챗GPT한테 막 물어봐 가면서 해약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과금을 내는 게 다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지금까지 납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귀국한 이후에 내가 그 청구서를 받고 그 따로 결제를 제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꿔놓으면은 내가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 금액이 청구가 되더라도 내 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신경 쓸 거 없이 결제가 이제 제대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카드 결제로 다 바꿔놨고 다만 이제 가스 회사에만 따로 문의를 해놨었어요. 내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때문에 청구서 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냐 이렇게 제가 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겼었거든요. 근데 가스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던 거죠. 제 문의를 보고 지금 부재중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었던 상황이에요. 아 근데 나는 내가 일본에서 지금 1년 가까이 살았지만 왜 이렇게 전화 공포가 사라지지가 않는 건지. 전화만 하면은 진짜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려워 죽겠어요. 진짜 일본어로 소통하는 게. 이 해약 신청을 할 때 이사하는 주소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 전기, 수도, 가스 다 똑같았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일본 내 이사를 한다는 가정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내가 일본 내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외국으로 가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 시스템상으로는 일본 국내 주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억지로 한국 주소를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제출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반복해서 한 번 더 썼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좀 빈칸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일본 주소밖에 입력이 안 돼서 적었는데 나는 사실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멘트를 추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그 빈칸 같은 게 없으면은 그냥 이제 뭐 전화 오면은 말하거나 하려고 그냥 일본 주소를 적었단 말이에요. 방금 이 가스 회사에서도. 근데 이사하시는 주소가 일본이시네요. 그러면은 그대로 청구서를 받아서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계좌 이체라든지 그런 결제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좌 이체고 뭐 그런 거 번거롭고 그냥 카드 등록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게 마음 편하거든요. 그게 더 안 귀찮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를 등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귀국 준비하는 것도 뭐 한국에 돌아가서든 아니면 그 전에 조금 짬이 나거나 이러면은 귀국 준비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들을 또 따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정리를 해가지고 알바 영상 만들었던 것처럼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はい、3回押しました。はい、出てないんです。よくわかりませんが、多分40か50。はいはい。いえ、喋ってないです。はい。여러분, 아니 엄청 깨제제한 그런 몰골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편집하고 이러면서. 근데 인터폰이 왔어요. 저 인터폰이 울렸어요. 일본에서 이제 살면서 느낀 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인터폰을 하거든요. 방문 영업이나 방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인터폰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우편물을 받을 게 뭐 약속이 돼 있거나 아니면 택배 올 게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저는 대응을 안 해요. 인터폰이 와도. 워홀 온 지 완전 초반에 며칠 안 됐을 때 그 인터폰 오는 거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방문 영업 이런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영업하러 나오는 거구나 이걸 딱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사는 집이기 때문에 약간 모르는 사람이랑 뭔가 뭐 얘기하거나 막 이런 것도 조금 찝찝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냥 대응을 안 하면은 대부분은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일본이 그 예의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시하는 뭐 문화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눌렀는데 대응이 없으면은 보통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받았던 인터폰은 어떤 4, 5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저씨였어요. 호출을 해서 제가 호출을 안 받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근데 호출을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 저도 그 화면으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카메라를 약간 째려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뭐야 이러고 일단 계속 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호출도 또 끊겼어. 세 번째로 또 누르는 거예요. 저 호출 벨을 연속해서 3번을 누른 거죠. 난 그때부터 무서운 거야. 수많은 저 호출하는 모르는 사람들을 봤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3번씩이나 연속해서 누르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기분이 좀 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카메라를 약간 째려보듯이 볼 때 내가 그걸 딱 봤을 때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외국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본 워홀 하는 카페 막 그런 데 들어가서 검색도 막 해보고 남자친구한테 또 얘기를 하고 그 챗GPT로 막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챗GPT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막 챗GPT가 분석을 해줬거든요. 연속 3번 호출을 하는 거는 드문 일이다. 가방을 앞으로 맨다는 거는 이거 얘기하면서 또 무서워. 가방을 앞으로 매는 이유가 도구 같은 거를 쉽게 빠르게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옛날 구형 폴더폰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뭐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막 이러면서 뭐 챗GPT가 분석한 게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보는데 왠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굳이 왜 요즘에 왜 스마트폰이 아닌 저런 폴더폰을 쓸까? 약간 이런 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잠깐 나가려고 했는데 무서운 거야, 나가기가. 그냥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 아무 일도 아닐 가능성이 뭐 현저히 높긴 하죠. 내가 망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경찰에 전화를 처음으로 해본 거였고 그래서 방금 경찰관들이 오셨다 가셨거든요. 저랑 이제 내용 상담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록하시고 순찰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知らない男の人がインターホンを3回押しました。3回はいはい。なんか感じが怖くて、カバンを前にして、カバンを前にして、携帯電話が、こんななんかスマホじゃなくて、古いやつ、古いやつ。多分ね、一つ考えられるのが、はいはい。あなたの部屋じゃなくて、違うところに荷物を持ってきて、間違ってボタンを押す可能性があるのね。ですよね。1階に人がいないとき荷物を入れておける場所があったら1階を押して、いないなと思って入れるけど、ないところは、渡さないとその人お仕事終わらないから、しつこく押すことがあるんだけども、それはまあ可能性だから、実際はどうかわからないから、今日みたいに知らない人が訪ねてきたらもう出なくていいです。出たら危ないからね。もしね、そういうことが今度あったら、もうその時に110番してもらっていいので、もし警察が来てその人がもし部屋の間違いとかだったら分かれば安心できるじゃないですか。すぐ110番してもらっていいので、もし今度あったらね、110番してください。それが一番安全だから。そしたら鍵閉めとってくださいね。もしかしてパトロールします。お願いします。鍵閉めてください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공사소음. 제가 진짜 후쿠오카 와서 워홀 하는 내내 공사소음에 시달린 것 같아요. 건물들이 돌아가면서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또 새로 짓는 건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공사 끝났다 싶으면은 바로 옆 건물이 공사하고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제가 요즘 연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 살면서 연어 초밥이랑 연어 사시미는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게 그 사케동이라고 해가지고 연어 덮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은
뭔가 제가 느끼기에 초밥은 하나씩 집어 먹으니까 괜찮은데 밥을 막 퍼먹는 그런 종류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뭔가 비리고 물릴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냥 끌리지 않았달까? 제가 최근에 마트에서 사시미를 사 먹었거든요. 연어랑 참치랑 새우랑 방어랑 뭐 이렇게 있는. 근데 연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연어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한번 이 김에 바람 뿌야. 덥다 더워. 여기 같은데? 여기다. 저는 그냥 연어덮밥을 먹을게요. 포항 스크나메. 밥 적게 먹을까? 보통으로 먹을까? 밥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네. 한 처음이니까 보통. 이렇게 테이블에 메뉴판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냥 바로 여기서 태블릿 주문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생연어 사시미랑 파랑 깻잎이랑 와사비, 그리고 이거는 그 계란 초밥 위에 올라가는 계란 있잖아요. 그건 것 같은데? 미소시루는 무료고 이거는 제가 샐러드는 추가했어요. 이 소스가 참기름 들어간 것처럼 엄청 고소하고 연어랑 잘 어울리고 이 덮밥 해먹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이 사시미 간장을 여기에 저는 추가를 해가지고 그 약간 사시미 먹듯이 찍어서도 먹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 녹차랑 호지차 전문점? 그런 디저트 카페인가봐요. 이런 거 맛있겠다. 호지차 롤케이크. 근데 여기서 먹고 가기에는 지금 엄청 배가 부른 상태여가지고 고민되네. 아, 예, 오모지카이. 호지차 롤케이크 1つお願いします. 약간 우리나라 오설록 같은 느낌인 건가? 녹차 가루, 티백, 녹차 디저트 이런 거를 많이 팔아요. 짠! 이렇게 호지차 케이크 포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밥 먹으러 잠깐 나온 거여가지고 밥만 먹고 들어갈라 했는데 디저트 사서 기분이 좋아요. 하늘 예쁘죠? 제가 일본에 살면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맑고 예쁜 하늘을 거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그 연어덮밥 먹었잖아요. 오늘 태블릿 주문할 때 보니까 남아사암원동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케동이랑 그 사암원동이랑 뭐 약간 다른가? 같은 연어인데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매미 발견했어. 아, 일본은 매미가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매미가 종류도 많고 커요. 애들이 통통하고 매미 울음소리도 진짜 우렁차거든요. 저 진짜 아침에 한 6시, 7시쯤 되면 해가 뜰 때쯤에 매미들이 엄청 울어요. 다 같이. 그 길거리에 매미 시체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떨어져 있고, 아무튼 간에 알아보니까 삼운동이라고 써있으면 그냥 생연어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냥 사케동이라고 하면은 그게 사시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짝 구운 연어일 수도 있고 양념이 된 연어일 수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제가 원래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나 초밥을
제 돈 주고 사 먹고 좋아하게 된 지 인생에서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생선 관련된 요리를 못 먹어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좀 더 도전해도 될 듯. 아까 디저트 포장했던 호지차 롤케이크랑 집에 요즘 하나씩 사다 놓는 보리차거든요? 같이 먹으면서 편집 좀 하려고요. 이거 땀으로 다 젖었어. 미친 거.